아파트는 물건 개수 자체가 항상 적고 찾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여러가지 의무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가 돼요. 경매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아파트 경매는 끝났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경매만 하다가 요즘은 경매 낙찰 너무 힘들다 이런 뉴스도 많아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항상 어려워 왔습니다. 항상 체감하는 거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매가 너무 쉬웠어요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지 않는 한. 일단 아파트 경매가 왜 어렵냐는 걸 말씀을 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수가 10개인데 10개 중에 가장 좋은 물건을 경매로 내놓을까요? 이 10개 중에 5개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안 좋은 거 5개를 먼저 경매로 내겠죠. 특히나 좋은 입지 아파트는 물건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개수는 적은데 입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좋은 물건을 받아가려고 더 많이 입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매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한 동짜리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은 또 경쟁이 낮거든요. 아파트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아파트는 물건 개수 자체가 항상 적고 찾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플러스 어떤 게 또 붙냐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서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여러가지 의무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가 돼요. 경매는. 그 면제되는 부분만 보고도 실거주자분들은 금매보다 비싸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서류가 면제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3천만 원, 4천만 원의 차익인 거예요. 큰 이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낙찰가를 보면 저 가격이 지금 매물로 있는데 왜 받아가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낙찰자가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요. 낙찰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입찰 횟수를 빌라에 비해서 한 2~3배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한 달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리고 낙찰을 받더라도 가격을 잘 받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잘못된 가격에 받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인기 많은 아파트들은 싸게 낙찰이 보통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제대로 썼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평수를 착각해서 높게 입찰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시세 조사한 게 84제곱인데 59제곱을 그렇게 받는다든지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시세라는 게 아파트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빌라에 비해서 상승장에 입찰을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2년 뒤에 매도하려고 봤더니 2억 4천짜리가 1억 8천이 돼 있는 겁니다. 당시에 난 4천만 원 싸게 샀지만 시세가 6천만 원 떨어지면서 2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9억에 산 오피스텔을 6억 7천5백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9억짜리 오피스텔이 다음 달에 10억 5천까지 실거래가 찍혔어요. 1억 5천을 번 줄 알았는데 2달 뒤에 찍힌 1억 5천의 차익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파는 2년 뒤의 시점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2년 뒤의 시점에 가격을 봤더니 6억 중반이 돼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본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파는 시점에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싸게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소액 경매를 하기 때문에 소액 아파트, 빌라 경매로 돈을 벌고 있는데 빌라 경매로 돈 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빌라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물건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의 생각으로 빌라를 바라보면 그냥 하기가 싫어요. 다 안 좋아 보입니다. 실거주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를 상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신축급의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빌라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분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실입주를 할 게 아니라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팔린다면 얼마에 팔리느냐, 매도 차익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빌라 경매에서 중요한 거는 실거주와 투자를 1차적으로 분리한다. 두 번째는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도가 된다면 저렴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사면 됩니다. 매도 차익이라고 하죠. 이 차익은 입지가 좋은 곳보다는 안 좋은 곳이 오히려 매도 차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은 입찰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경쟁이 낮아지면서 더 싸게 받을 기회가 열립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매도가 잘 되느냐, 매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경쟁이 덜 치열할수록 가격을 내가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진짜 경매를 잘하는 분들은 입찰 경쟁자들이 기피할 만한 물건을 찾습니다. 기피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서도 매도는 확실히 돼야겠죠. 그런 물건이 저는 진짜 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잘 팔리면서도 경쟁이 낮은 물건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이 낮은 물건이라는 건 여러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 글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온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을 냈다가 포기한 물건일 수도 있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조합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파트가 아닌 거를 보셔야 경쟁이 더 낮겠죠. 빌라인데 뭐 빨간 글씨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매도 차익이 큰 이유가, 빌라 자체도 사실 경쟁이 좀 낮출 만한 그런 상품군인데 거기에 빨간 글씨까지 섞여 있으면 사실 입찰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깨끗한 거에 비해서. 저는 돈 벌기 위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빌라 매도 사례가 엄청 많은 학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빌라 매도 사례 또 3개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28기 수강생분께서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받고 매도하신 건데 남양주 오나무 오남리인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요. 중요한 건 처음 들어보는 동네라도 매도가 되냐 안 되냐를 조사하면 되는 거지 매도가 잘 되는데 내가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1억 7,400에 감정된 걸 1억 4,3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전용 면적은 17평, 낙찰은 6월에 받으셨고 잔금은 한 7월 말에 내셨을 것 같아요. 부대 비용을 다 합쳐보면 순수익이 1,025만 원이 나오고요. 대출을 좀 잘 받으셨네요. 83% 대출 받으셔서 3,100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순수익, 세후 수익이 1,000만 원, 투자금이 3,100만 원. 그래서 수익률은 33%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동네라도 이렇게 지도 찍어봐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런 프랜차이즈들 위쪽에 초등학교까지 있으면 상권들이 형성돼 있다는 건 실거주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거주자가 다 아파트로만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 편견을 깨시고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로 이 동네 입주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올려주시는 낙찰 매도 사례 덕분에 해찰하면서도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코멘트도 달아주셨고 계속 저희가 독려해 드린 게 좀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도 잘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2기 교육생분께서 낙찰 받으신 수지 죽전동, 수지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래도 한 10년 살았는데 죽전역이면 신세계백화점 있고 약간 버스 터미널도 있고 한 동네거든요. 이마트도 있고 경매지에 보면 오피스텔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경매지와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오피스텔 취득세 4.6% 아닙니다. 이거 도시형생활주택이에요. 잘못 나와 있습니다. 2억 6,100에 낙찰을 받으셨고 감정가 3억짜리 물건입니다. 2억 9천만 원에 매도를 하셔서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2,900만 원 나왔습니다. 매도 잔금이 올해 2월 13일이고요. 그리고 낙찰 받은 게 7월.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8월 중순에 잔금 냈다는 전제하에는 5개월 정도 걸리신 것 같습니다. 5개월 걸리셔서 매도 계약서를 쓰셨고 순수익은 1,200만 원. 들어간 돈이 9,400. 대출이 70%밖에 나오지 않아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세후로 1,200만 원 정도를 남기셨으니까 수익률이 뭐 나쁘진 않죠. 특히나 여기는 또 수요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매도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멘토님 중에도 남동구 쪽에 단타 매도하신 임장 멘토님, 승진님 계셨는데 소식이 하나 올라왔네요. 남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간석동도 수요가 많은 동네고 특히나 요 물건은 저랑 같이 임장 가서 확인했던 물건입니다. 상업지라서 좀 높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데인데 다행히 저층 건물이 앞에를 차지하고 있어서 3층부터는 좀 전망이 트여 있어요. 전망이 또 좋은 것도 단타 매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될 수 있다라는 피드백도 들었었습니다.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2억 2천짜리가 반값이 됐을 때 입찰해서 1억 5,1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면적이 되게 좋아요. 전용 20평입니다. 매도한 금액은 1억 8천.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2,900만 원 정도입니다. 기간은 6월에 낙찰받고 8월 초에 잔금 납부했다는 기준으로 지금 매도 계약서를 11월에 작성을 하셨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만에 매도 잔금을 받으시네요. 세후 수익은 830만 원. 들어간 투자금은 4,800만 원. 대출이목 80%를 받으셔서 들어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나눠보면 수익률이 17% 정도 나오긴 합니다. 저희가 또 수강생분들 종강 후에 낙찰 받고 계시는지 입찰하고 계시는지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경쟁률이 떨어지는 빌라 경매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강 후 3개월 이내 낙찰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맞습니다. 조사를 하셨어요. 또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의 비법은 경매하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를 없애드리는 거, 그리고 경매를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수강생분들이랑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경매 투자를 못하는 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대부분 할 필요가 없는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할 필요가 있는 걱정도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걱정들 뭐냐면 대출 상담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이런 매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사항들이 있거든요. 섭외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을 모셔놨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줄어든 만큼 실행력이 높아져요. 실행하는데 부담감이 줄어들었으니까 실행을 더 많이 하십니다. 한두 개 입찰하실 분들이 4-5개 한 달에 입찰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과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낙찰이 목표가 아니다. 낙찰은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낙찰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가 진짜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명도, 인테리어, 뭐 누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되는 데까지 기다리는 애가 타는 시간들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낙찰 받고 나서 매도되는 데까지의 관리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도 계속 드리고 있죠. 그게 저한테 받을 수 있는 이메일 피드백이기도 하고 제가 이름은 가려놨는데 기수, 뭐 사건 번호, 거주 지역, 어떤 물건을 받으셨는지 낙찰가와 매도가, 비고 요거까지 기재해 놓음으로써 계속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매도까지 잘하는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우리 수강생분들이 좀 안심하고 입찰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하는 것과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사실 그 속도감과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강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정규 강의가 이번 기수가 오픈이
예정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도 370개나 쌓여있는데 다 만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낸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이 얻어가시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피드백도 받았고요. 43기, 44기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개강은 2월 말, 2월 26일 평일반 개강을 하고요. 2월 28일엔 주말반, 토요일반을 개강을 합니다. 7주 교육과정이고요. 임장 한번 가고 보충강의까지 하기 때문에 9번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기수 안에서 또 스터디를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스터디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분업님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혜택이라고 하니까 졸업을 해야지만 이 혜택을 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미 경매를 해보신 분들, 투자해보신 분들도 이 서비스들만 보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을 하면 환불이나 이런 건 차후에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번 고지를 드리고 있고요. 제 정규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18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들만 제대로 이용하셔도 9번의 교육은 안 들어도 사실 이 서비스만 잘 이용을 하셔도 더 많이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9번의 교육이 더 부가적인 서비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경매하시면서 이런 19가지 서비스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가 않거든요. 섭외도 안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못하러 여러분들이랑 거래를 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기관이랑 거래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인프라에 들어오셔서 더 편하게 걱정 없이 경매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매도 사례도 무료 단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 사례집을 원하시는데 사실 카페에 가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하나하나 보실 수 있어가지고 저희 무료 단톡방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낙찰 사례, 매도 사례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단톡방은 고정 댓글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아래 링크가 나옵니다. 그걸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매일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문 기사, 뉴스 기사 링크, 그리고 사진 캡처로까지 올려드리고 있고, 낙찰 사례, 매도 사례 소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에 줌 라이브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경매를 혼자 하고 계시고 혼자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이 대행 서비스를 쓰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진행하는 무료 특강을 들으시면서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경매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